바다 내음이 스며든 동해시장.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이곳에는 30년째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블리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가 정말 싱싱해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라니까요. 블레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이 걱정돼요. 아이고, 뭘요? 이게 제 생업인걸요. 두 아들 키우고 장가 다 보낸 게 이 생선가게 덕분이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왜 자식들은 외면하는 걸까요? 어느 날 할머니의 첫째 아들 태수와 며느리 선영이 아들 민수와 함께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수야, 선영아, 민수야, 어서 와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려고 하자 민수가 뒤로 물러섭니다. 할머니, 생선 냄새 나요.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선영이의 아들을 타이르지만 그녀의 표정 역시 불편해 보입니다. 어머니, 민수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할머니의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할머니가 맛있는 밥 차려놨다. 오늘 참돔이 정말 싱싱한데. 어머니, 저희 이미 먹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 민수가 비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아, 그래. 그럼 과일이라도. 괜찮아요.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가야 해요. 1시간도 채 안 되어 첫째 가족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채 준비했던 음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립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둘째 아들 동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녀 수아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우리 수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오늘도 힘드셨죠? 밭 냄새 정말 좋아요. 어머니, 오늘 참돔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저희도 좀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어서 앉아라. 할머니가 정성껏 해줄게. 둘째 가족이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참돔구이와 매운탕을 맛있게 먹는 동안 할머니는 자식들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이 귀한 생선을 어머니 음식 차리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뭘. 내 새끼들 먹이는 건데. 고생은 뭘. 많이 먹어라.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물고기 잡을래요. 아이고, 예쁜 강아지.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그리고 숨겨둔 자신의 비밀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두 집안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흐른 후 할머니의 생신날입니다. 70세를 맞는 뜻깊은 날이죠. 하지만 첫째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형네는 언제 와요? 글쎄, 바쁘다고 하더라. 그때 첫째 아들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선영이가 케이크는 주문해놨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자 할머니는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바로 그때 수아가 스케치북을 들고 나타납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 수아가 할머니 생신이라고 편지를 써왔어요. 정말? 우리 수아가? 네.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라. 정말 고맙다, 수아야. 하지만 이날 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한편 첫째 며느리 선영의 집에서는 여보, 어머니 생신날인데 정말 안 가도 돼? 에이, 뭘. 케이크 주문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곧 명절이니까 그때 찾아뵙지 뭐. 어머니 생선 장사 언제까지 하신대? 하룻밤 자고 올 때마다 고약한 냄새 나서 죽겠어. 민수가 게임을 하며 던지듯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이상한 옷만 입어? 다른 애들 할머니는 예쁘게 입으시던데. 반면 둘째 며느리 지연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갑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혼자서 두 아들 다 키우시고. 엄마, 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자랑해요. 우리 할머니 엄청 큰 물고기 잡는다고. 우리 딸 참 착하다. 같은 할머니를 두고도 이렇게 다른 마음들. 과연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할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다음 날 할머니는 시장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블레씨 어제 생일이었다면서요? 자식들이 왔다 갔겠네요. 글쎄요. 둘째네만 왔어요. 첫째네는 왜 안 왔어요? 바빠서 그런데요. 에이,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생신날인데. 요즘 자식들 참.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생선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훗날 큰 폭풍을 일으킬 그런 계획 말입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러 2024년이 되었습니다. 손자 민수와 손녀 수아 모두 20세가 되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할머니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느 봄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수아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교에 붙었어요. 정말? 우리 수아가? 어머, 어쩜 좋아. 할머니는 기뻐서 수아를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수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머니, 저 서울 올라가도 방학 때마다 꼭 내려올게요. 그리고 졸업하면 할머니 가게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흐릅니다. 고마워야. 정말 고마워. 한편 첫째 손자 민수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민수가 부모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 보입니다. 어머니, 민수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머, 정말. 민수야, 축하한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다가가려 하자 민수가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어머니, 요즘 등록금이 참 비싸서 걱정이에요. 선영이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등록금? 당연히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손자 대학 가는데. 그런데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생선 가게 수입만으로는.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첫째 가족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할 게 뭐 있어. 손자 대학 보내는 건 할머니 역할이지.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냄새난다며 피하던 자식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평소에는 날 부끄러워하더니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네. 반면 둘째네는 어떨까요? 며칠 후 둘째네 지연과 동수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실 수아가 가고 싶은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에요. 걱정 마라. 손녀 대학 가는데 할머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무리 안 해. 걱정 마라.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그런데 어머니, 형님네 민수 등록금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둘 다 해줘야지. 지연의 얼굴에 걱정이 스칩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걱정되시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이런 여유로운 대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할머니의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과연 시장 한편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왔던 걸까요? 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들을 꺼내봅니다. 여러 개의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30년. 참 오래도 모았네. 사실 할머니는 30년간 생선 가게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검소한 생활과 성실한 장사로 모은 돈이 무려 3억 원이나 되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시장 친구 옥순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블레야, 손주들 대학 간다면서? 나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손주들 챙겨줘야지. 여유? 그동안 아껴서 모아둔 게 좀 있어. 얼마나 모았길래 그렇게 여유로워?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달리 대화하겠다는 계획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두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손주들 등록금 말인데 할머니가 다 준비했다. 정말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자 얼마씩 줄 건지는 내가 정하마.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먼저 첫째 가족을 불렀습니다. 태수야, 선영아, 민수 등록금이야. 현금 봉투를 건네는 할머니, 선영이 받아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등록금은 충분할 거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어머니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둘째 가족을 따로 불렀습니다. 동수야, 지연아, 수아 등록금 문제 해결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봉투를 받은 지연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이게 너무 많은데요? 등록금에 서울 자취방 얻는 돈, 생활비까지 넣어뒀어. 어머니, 이건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수아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하지만 이 비밀은 그리 오래 숨겨져 있지 못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첫째 가족에게 들통나고 말았죠. 과연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어느 날 오후 선영이 시장에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 아, 블레 씨가 손녀 등록금에 자취방까지 다 해결해줬대. 어머, 정말? 얼마나 주신 거야?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거라던데.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몇 천만 원? 선영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등록금만 주고 둘째네한테는 몇 천만 원을 줬다는 거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우리만 바보가 된 거야. 민수도 화가 납니다. 뭐야? 할머니가 차별한 거야? 왜 우리한테만 적게 줬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봐야겠어. 그날 저녁 첫째 가족이 할머니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니, 정말 우리한테는 등록금만 주고 둘째네한테는 몇 천만 원이나 주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자식이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고 민수도 어머니 손자예요. 그럼 그동안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평소에는 할머니 냄새 난다며 피하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커지네. 내가 번 돈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왜 잘못이야?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손자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피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민수가 나서며 소리칩니다. 할머니, 공평하게 해줘야죠.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그게 지금 할머니한테 할 말이냐? 선영도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그동안 나름대로 어머니 생각하고 살았어요. 생신날마다 케이크 주문해드리고. 고작 케이크 달랑 보내면서 찾아오지도 않고 그게 날 생각한 거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첫째 가족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차별하신 건 잘못이에요. 당장 똑같이 맞춰주세요. 가족이니까 공평해야죠. 가족. 정말 가족 같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디어 할머니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째,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돈 문제를 넘어서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첫째 아들네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강경한 자세로 말이죠. 어머니, 하루 잘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뭘 어떻게 해? 당연히 저희한테도 똑같이 주셔야죠. 아니면 뭐. 민수가 나서며 무례하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그 생선장사는 그만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라고? 어머니, 민수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내 가게 정리하라고. 30년을 일군 내 가게를? 어차피 돈도 많이 모으셨잖아요. 그걸로 우리끼리 나눠서. 나눠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연히 반반 나눠야죠. 저희도 그 돈으로 민수 유학 보내고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섭니다. 너희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그만 쉬실 때 됐어요. 그리고 그 집도 너무 크잖아요. 팔아서 돈 만들어서 우리끼리 나누면.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나누자고? 너희들 미쳤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더니 아예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민수가 소리칩니다. 할머니가 너무하신 거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 내가 차별했다고? 그건 뭐예요? 똑같은 손주인데 왜 수아한테만 더 많이 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저희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언제 한 번이라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 언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선영이 변명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평소에는 냄새 난다며 피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게 뭐라고?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첫째 가족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공평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법적으로라도 법적으로? 지금 법 얘기해? 필요하면 그럴 수밖에요. 할머니가 기가 막혀 웃습니다. 참, 이런 자식들을 봤나. 3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때 민수가 나서서 협박조로 말합니다. 할머니, 우리 말 안 들으시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말하고. 뭘 말하겠다는 거야? 할머니가 자식 차별한다고요. 그리고 가게도 문제 있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튑니다. 너희들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라.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30년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심이 서기 시작했죠. 좋아.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주지. 그럼 똑같이 주실 거예요? 응. 정확하게 똑같이 줄게. 첫째, 가족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내일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을 테니까 그때 정확하게 얘기할게.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똑같이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았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동안 쌓인 모든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해보자. 오후 6시 온 가족이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첫째 가족은 기대에 찬 표정이고 둘째 가족은 걱정스러운 얼굴입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할머니가 모든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그래. 어제 태순애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손주들을 차별했다고 하더라. 어머니, 들어봐. 그래서 생각해봤어. 정말 내가 차별했나 하고.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말이야. 차별이 뭔지 알겠더라. 차별이라는 게 말이야. 똑같이 대해줘도 받는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 거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에 집중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생선 가게를 하면서 번 돈이 10억이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기요. 정말요? 그래. 검소하게 살면서 차곡차곡 모았지. 집 사고, 두 아들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말이야. 선영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럼 그 돈을 기다려. 내 말 다 들어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으는 동안 누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누가 부끄러워했는지 다 봤어. 어머니, 누가 할머니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누가 지겹다며 외면했는지도 다 기억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집니다. 누가 할머니를 먼저 안아주고 누가 냄새 난다며 피했는지도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가 모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태수야, 선영아, 민수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라고요? 그리고 동수야, 지연아, 수아야, 내 모든 재산과 이 집, 그리고 가게까지 다 너희한테 줄 거야. 첫째, 가족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써? 법적으로라도. 법. 좋아. 법. 얘기하자. 할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입니다. 벌써 다 정리했어. 유언장도 쓰고 공증도 받았지.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선영이 소리칩니다. 너무하다고. 뭐가 너무해? 저희도 아들이고 손자인데. 아들이고 손자면 뭐든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집니다. 자격은 만드는 거야. 사랑도 키우는 거고. 어머니, 30년 동안 할머니가 뭘 바랐는지 알아?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수아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수아야, 너는 할머니한테 그 마음을 줬어. 그래서 할머니도 너한테 전부를 주는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 내가 언제 할머니한테 공평했어? 그건 냄새 난다며 피할 때는 언제고, 돈 필요할 때만 할머니 찾는 게 공평해.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차별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요?
그동안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 말이야. 할머니의 단호한 결정에 첫째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할머니를 사랑해준 대가야. 수아가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할게요. 우리 수아, 고마워. 그때 첫째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미 다 결정했어. 그럼 정말 저희한테는 너희들이 할머니한테 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똑같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첫째 가족들은 할 말을 잃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온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결정을 듣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블레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지.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아도 방학 때마다 와서 도와주죠.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이 가게를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 우리 수아가 하면 뭐든 잘할 거야. 그리고 첫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할머니가 이제 진짜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 사랑은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거더라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